지금 보시는 영상은 BMW 생산 라인에 도입된 피규어 AI의 헬릭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입니다. 이 로봇은 하루에 1000개의 부품을 배치하고 생산 신뢰도를 7배, 생산 속도를 4배나 높이는 등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이 산업 현장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짧은 배터리 수명인데요. 여기에는 전기차와 비슷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실제 구동시간은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인간도 하루 8시간 정도는 일을 하는데 현 상태로는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일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불가능하겠죠. 결국 큰 돈을 버는 기회는 이런 대규모 산업에서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기술력과 제품이에요. 이걸 미리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업을 미리 선점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에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로봇의 작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꿈의 배터리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성장은 곧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급등주 추천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박 종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종목으로 대박 나실 거예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 있죠? 현재까지도 주식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데 기사의 헤드라인 보시면 현대차가 전기차에 이어서 아틀라스 로봇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도 삼성 거를 쓰려고 한다. 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는데요. 공장에서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데 2시간도 채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차세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도 오히려 이 로봇 산업 쪽에서 상용화의 시계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솔직히 말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로도 일사용은 충분하죠. 우리나라 현대차나 테슬라의 롱레인지 모델을 봤을 때 고속 충전을 하면 30분 안쪽으로 충전이 끝나고 여기서 500km 가까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충전소만 더 늘어나면 되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올해 2026년이 상용화의 원년이고 앞으로 이 로봇 보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옆에 옵티머스라던가 이 유니트리 같은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보면 수명이 2시간이 채 안 돼요.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부피가 작은 인간형 로봇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같은 부피에도 더 높은 에너지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로봇에서도 중요한 이 고용량 배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삼성 SDI와 동맹 관계를 맺었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죠. 휴머노이드 배터리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전기차보다 훨씬 복잡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관절도 수십 개가 달려있고 실시간으로 이 AI 칩, 두뇌로 연산까지 하면서 그 와중에 걷고 뛰고 물건도 짚고 자빠지면 안 되니까 균형까지 잡아야 됩니다. 이 성능은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전력의 소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들과 하나씩 짝꿍으로 손을 잡고 있거든요. 테슬라랑 LG엔솔, 중국의 유비테크랑 BYD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동맹 관계를 정리해보면 삼성, 현대 동맹에 이어 LG엔솔과 미국의 테슬라, 일본의 파나소닉과 도요타, 중국의 BYD와 CATL도 각각 이 깐부를 맺은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전기차는 기본으로 시작해서
로봇부터 해서 방산, UAM까지 모든 산업의 심장부를 차지하기 위한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일본의 도요타는 테슬라와 더불어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답게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배터리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는 못하지만 이 파나소닉이랑 지분을 5대5로 해서 배터리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학기업 스미토모가 핵심 소재, 이 양극재를 담당하고 이데미츠가 가장 중요한 이 고체 전해질을 원료 단계부터 이 전해질까지 통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요타는 국가 산업 레벨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묶어버린 구조를 만들어서요. 현재까지는 이 상용화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중국 쪽을 보면 나머지는 다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업체들이 손을 잡았는데 얘네만 현재 배터리 업체들끼리 협력 중에 있잖아요. 중국답게 이 정부의 주도하에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다 보니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 없이도 자체 내수 시장만으로 충분하다라는 판단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배터리 기업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조합이 된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1순위로 이 삼성 SDI, 2순위로 LG 엔솔을 꼽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전고체 관련주 상승이 나올 때 가장 핵심 재료가 전부 삼성 SDI, LG 엔솔 그리고 현대차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셋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느 상장사의 납품을 받아서 완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한다면 앞으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특정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현대차는요, 이미 전기차 고급 라인업인 제네시스라던가 아이오닉 모델에 이 삼성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에도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를 집어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먼저 LG 엔솔부터 한번 볼게요. 엔솔은 테슬라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들 아시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테슬라에서 내놓는 로보택시와 이 자율주행차에도 전부 엔솔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또 매번 시원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에 장착되는 배터리도 LG 엔솔 거가 들어가고요. 일론 머스크의 꿈이죠. 화성에 가는 이 민간 우주 항공기업 올해 상장 예정인 이 스페이스X의 배터리도 엔솔이 담당할 게 유력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는 이 LG 엔솔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삼성은 어떨까요? 현대차의 전기차 고급 라인업인 이 제네시스부터 아이오닉에 삼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잖아요.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에 장착되는 이 전고체 배터리도 현대와 삼성이 공동 개발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하늘 나는 도심공항이죠. 이 UAM 사업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역시나 삼성이 담당할 건데, 압도적인 성능에 화재 가능성도 없는 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삼성 SDI, LG 엔솔,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상승률이 우리 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미친 듯이 폭등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장 간단하게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전기차에 넣고 있는 배터리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전고체와의 차이점이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전해질이 액체인 게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이 고체가 들어가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과 이 분리막도 들어가야 돼서 화재 위험도 높고 부피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고가 나면 차에 불이 잘 나는 건데요. 그에 비해 이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으면 무슨 장점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불이 안 납니다.
배터리 화재 공포로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크기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에너지 밀도 향상에도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분리막이 없다 보니까 이온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이 충전 시간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극저온이나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쓰는 휴대폰 배터리나 자동차 배터리는 날이 추우면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런 문제도 전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는 61억 달러에서 2027년 482억 달러, 무려 연평균 3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AI보다 더 빠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도 많아지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상회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2027년을 현재 상용화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딱 1년 남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 업체 중에서 특히나 삼성 SDI의 행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삼성은 현대차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BMW의 전기차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가 보급형도 아니고 가장 비싼 이 플래그십 모델인 7 시리즈 i7이에요. 제가 이 i7 유튜브 리뷰 영상을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은데 현재 실주행거리가 500km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밀도가 50% 이상 급등하게 됩니다. 주행거리가 두세 배까지 늘어나서 1500km까지도 한 번에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BMW는 i7에 이 풀체인지 시점이 왔을 때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내놓는 게 목표겠죠. 그럼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2027년으로 잡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공표를 했고 현재 다른 배터리 기업들이 내놓은 상용화 로드맵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대장주는 LG엔솔, SK온도 아닌 삼성 SD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삼성 SDI가 고급 전기차용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BMW의 현대차의 제네시스 아이오닉에도 들어갈 거예요. 로봇 그리고 우주 항공 특수 목적의 배터리까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초거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삼성 SDI의 전고체는 자체 개발한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전해질과 분리막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한마디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든 단점을 제거할 수 있는 이 꿈의 배터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핵심 급등주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핵심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 핵심 원료를 현재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의 성패가 갈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원료는 특히 99% 이상의 고순도 원료를 무조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딱 한 곳,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이 실증 단계를 넘은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 생산 기업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대박 첫 번째 추천주로 삼성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 기업을 말씀드려 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전고체에서는 값싼 흑연이 아닌 이 리튬 메탈 음극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음극재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기업이자 LG 엔솔과도 수조 원대 계약을 맺은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추천주, 이 음극재 관련주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부품 중 가장 민감하고 기술 장벽이 높은 부품이 바로 이 전해질입니다. 이 전고체라는 게 결국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거라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이 전해질 기술인데요. 국내 여러 기업 중 고체 전해질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SDI와 이 협업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 종목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이 원료를 담당하는 핵심 기업이 바로 이 이수 스페셜티예요. 전고체의 핵심인 이 황화리튬에서 역대 최초인 매출 1조 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이수 스페셜은요, 국내에서 최초로 배터리용 황화리튬 제조 공정을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입니다. 뭐든 최초라는 건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황화리튬 기업이 바로 이수 스페셜이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뼈대는 여전히 리튬 기반입니다. 전고체는 더 높은 수준의 이 리튬을 요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리튬의 정제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 이수 스페셜은요, 국내 유일의 수산화 리튬 정제 공정 기술 보유 업체라는 겁니다. 기술적 강점으로 산업부 과제로 수산화 리튬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이 파일럿 라인까지 직접 구축을 했고요.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이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의 조성계 구조에 정확히 딱 맞는 이 황화 리튬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는 순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 리튬이 그 라인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SDI와 연계된 파일럿 라인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고, 정확히 20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삼성 SDI의 이 오퍼가 없이는 절대로 양산 선언을 이수 스페셜에서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발표만 안 났을 뿐이지 머지않아 대형 공급 계약이 터질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이걸 미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이 황화리튬으로 실적과 그리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라인 연계,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이 바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정말로 주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종목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는 지금 그 배터리의 심장이 될 부품 바로 리튬 메탈 음극재입니다. 이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랑 다르게 이 음극재가 전고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리튬 메탈 음극재를 가장 먼저 기술 개발과 상업화 단계까지 올려놓은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이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전용으로 초고순도 리튬 함유량이 높은 이 리튬 메탈 음극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용량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이 주행거리 향상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잡는 차세대의 핵심 소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현대차 같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과 전략적 협업도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포인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고객사의 맞춤형 협업을 통해서 고체 전해질과 이 리튬 메탈 음극재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국내 주요 배터리사로부터 인증을 받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 P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이 브랜드로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리튬 메탈 음극재의 약점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광폭 제조 기술 그리고 보호 코팅 공정을 직접 개발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리튬의 단점을 해결하고 상업화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신뢰도 상승으로 삼성 SDI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임박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는 단연 고순도 리튬입니다.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정제된 리튬의 양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아르헨티나 염호광산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리튬을 직접 채굴해서 정제합니다. 다른 소재 기업들과 달리 원재료부터 가공까지 풀 밸류 체인을 확보한 글로벌 유일 수준의 기업입니다.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 기준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리튬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 전고체 배터리는 순도 낮은 리튬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리튬 가격에 급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에게도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미국 IRA 법안 수혜와 동시에 글로벌 완성차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삼성 SDI와 함께 미국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포스코 퓨처엠의 이 리튬 공급망은 북미 친환경 보조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 삼성이 발표한 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의 일정과 이 포스코 퓨처엠의 연구 개발 그리고 공급 일정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현대차나 BMW, GM 같은 완성차 업체들과 이 양극재 공급 협력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될 시에 단숨에 이 매출이 대폭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면요, 이 배터리에 들어갈 소재 대부분을 공급할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포스코 퓨처엠은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차고 넘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고체 전해질이라는 부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체 전해질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이 바로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인데요.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오늘의 마지막 대박 추천주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와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공동 개발 중인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이 협력 관계는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파일럿 라인까지 구축 중이라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성 높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관련 100억 원 규모의 매출 목표를 세웠고요. 2025년에는 삼성 SDI 전용 생산 라인 연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이 수익화 단계로 진입한 실질적인 매출 확대 시기라는 거예요. 황화물계 전해질 원천 특허 보유 기업으로 현대차와의 합작 출원 이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국내 배터리 3사 어디죠? 삼성, 그리고 LG, SK 모두와 기술 검증이 가능하고 전기차 완성차 업체와도 직거래가 가능한 그런 기술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솔케미칼의 배터리 소재 매출 비중이 2022년 5%대에서 2030년이 되면 30%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선언했잖아요. 그에 맞춰서 올해 이 전해질 핵심 소재 납품이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삼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이 전해질 원천 기술 보유 기업 그리고 실적이 시작된 기업은 한솔케미칼이 유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기술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실적의 수혜주로 변모하는 시점, 전고체 배터리 수급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반응할 종목으로 이 한솔케미칼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삼성 SDI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이 꿈의 배터리 라인업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황화 리튬, 리튬 메탈, 음극재, 고체 전해질 이 세 가지가 핵심 소재인데 이것들을 각각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포스코 퓨처엠, 한솔케미칼이 각각 공급망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SDI는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신뢰성 있는 소재 파트너사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세 기업은 기술과 설비, 밸류체인 내재화 측면에서 가장 앞선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대시세 상승에 있어서 선두에 서면서 주가의 대폭등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이 세 종목 다 1차적인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제가 매수매도 공략 포인트와 향후 급등이 나올 때 구간 진입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돈 받고 유료로 하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히 시청해달라는 의미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걸어놓은 이 설문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즘 매일같이 급등 종목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가 시초가에 어떻게 굵고 짧게 이 수익 볼 수 있는지 매매 전략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제 보물인 급등주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당일 5%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만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인데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부분,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이상수급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세력들의 이상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중률이 90%에 가깝게 유지 중에 있고요. 이 검색기는 따로 설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증권사와 무관하게 종목이랑 매수 가격 그리고 등락률만 딱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키움증권 기준 PC 실제 포착 화면인데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의 매수 가격을 포착하는 말 그대로 조건 검색식이에요.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90% 적중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6%, 21% 수익 난 대한해운, 캠시스 이 두 종목으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대한해운 조건 만족 시간 10시 9분에 현재 가격 2,440원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분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 자, 이렇게 4월 10일 10시 9분 시가 2,440원 확인이 되고요. 차트 보시면 급등하기 직전에 이렇게 포착이 돼서 바로 매수 들어갔다면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26%대의 당일 급등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포착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쏴버리니까 조건 만족이 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캠시스 보겠습니다. 캠시스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45분에 1683원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분봉으로 역시나 보면 9시 45분이죠. 9시 45분 1683원 확인이 되고 이 종목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오후 2시 넘어서 상한가로 급등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2개가 잡혔죠. 캠시스도 매수가 대비해서 21%대. 이 종목은 매수 기회도 너무나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혼자서 매매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이것저것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 안에서만 소액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사, 타 증권사도 상관없고 휴대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